10시에 맞춰서 시작하기로 해서 10시에 바로 모두 언론인 여러분들 자리에 앉으시면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좀 웃어봐요. 어때 표정이?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공보관 언론협력팀장 김대영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화재 예방 대응 대책에 관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전의 소방본부장님의 브리핑이 담겨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종소방본부장 장건혜입니다. 역대급 폭염에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도 땀을 많이 흘리지만 기자 여러분들도 언론에 못지않게 현장 취재 다니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아시다시피 환경과 그다음에 주택과 소방본부 합동으로 전기차 화재 안전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브리핑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아무래도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그 불안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 50여 분 기자님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평소에도 그 소방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어린 그런 기사를 또 경려한 기사를 많이 써주셔서 이 자리를 들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세종시가 2010년 출범을 하고 신설 계획도시다 보니까 아파트 주거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한 76%에 이렇게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전체에서 아파트 단지 수로 보면 한 210개 단지 이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단지별 동수로 보면은 1928개 동이 있습니다. 사실 조치원 지역에 있는 좀 오래된 지역이나 오래된 아파트나 이런 건 좀 염려가 덜 되는데, 사실 신도시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기존의 아파트하고는 굉장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지하 주차장이 하나로 단지가 통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아마 살고 계시고 취재를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그만큼 거기에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차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또 1층뿐만 아니고 2층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소방관들이 어떠한 사태 시나 화재 시에
화재가 난 차량에 접근하는 게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지난 겨울에는 그 아파트 지상층에 대한 화재가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자막이나 또 지상을 통해서 아파트 화재 시 행동 요령에도 많이 이제 홍보가 되고 또 문제점이 이제 아파트 화재가 났을 때 대피를 하시다가 계단에서 이렇게 집식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불난 아파트뿐만 아니고 그 위층에 있는 분들이 돌아가는 이런 사례가 반복이 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 충전소에서 충전도 아니고 일반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남으로 인해서 인천 충남지구에서 직접 소실된 자가용이 40대, 그 다음에 기타 그런 피해 입은 것이 한 100여 대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하주차장 화재가 하나의 재난 성격으로 이렇게 변질이 됐습니다. 이것이 재난 성격으로 변질된 상황에는 최근에 그 청라아파트 인천지구도 마찬가지고 세종지구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단지별로 하나로 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단지의 동별로 지하주차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피해로 확산되지는 않은 그런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되는 그 지상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 이런 것이 또 종종 보도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특별히 브리핑 갖고자 하는 것은 세종시는 세종소방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화재 시 특히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시 대책을 지금까지 나와 있는 대책 중에서 또는 화재 진압 기구라든지 도구를 최대한 동원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시민들과 함께 드리고 너무 불안해 하시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시 공동주택 210개 단지 중에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것이 168개 단지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전기차 화재가 보면은 한 5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충전 중에 2건, 기타, 운행 중이나 사고에서 이렇게 2건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난 것이 21년 한 건 있었습니다. 그것도 조기에 화재 진압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지하 공간에서 화재가 난 것을 2000년 이후 저희가 이제 어제 뽑아 보니까 한 7건 정도가 있었어요. 지하 공간이라는 것은 화재 특성상 소방관들이 안전 보호 장구를 다 착용하고 가도 열기와 연기가 노면이 심하기 때문에 초기에 화재 진압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큰 문제가 된 인천 청라지구 주차장,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의 경우도 초기에 작동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스프링클러 설비라든지 관계자의 대책 이런 게 불충분하게 됐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확산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예방대책과 대응대책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대책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주차장 있는 210개 단지, 168개 단지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시설은 그 충전 주차장에 방화벽을 설치한다든지 또 CCTV를 설치한다든지 또 다른 그 감지기를 추가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대부분 환경정책과에서 건축 허가 시에 가이드라인으로
그것이 적용이 돼서 현재 이것이 적용된 아파트는 5-1구역 스마트시티 건설 도시 지역에 작년 연말에 수용이 돼서 가이드라인이 수용이 돼서 각종 안전 시설과 질식 수압보 같은 도구가 비치되는 걸로 현재 소방 동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는 상당히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일단 가장 보완하기 쉬운 게 기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질식 수압보를 설치하는 겁니다. 동네에서. 그래서 아파트 단지별로 하는데 질식 수압보의 성격이 화재난 전기차를 이렇게 덮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일반 자동차에도 화재가 났을 때 질식 수압보를 덮어서 화재를 진압하는 게 아주 유용한 효과가 있고 매뉴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질식 수압보를 덮으면 그 전기차 화재 차량의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차량에 질식수압보 여유분을 또 씌우면은 그 차로 이렇게 불이 붙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식수압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는 여러 개 보유하고 있다가 7시에 활용을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여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질식수압보를 가지고 자동차에 화재가 났을 때 그걸 덮는다는 것은 사실은 전문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방법을 비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그 화재 초기의 위험성과 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아주 일찍 화재 초기에 활용하든지 안전이 확보된 뒤에서 그런 질식수압보를 활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대책에서 두 번째로 저희가 한다고 보면은 이제 그 지하 주차장에 대한 일제 소방 및 기타 안전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68개 지하 주차장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10월 말까지 위험성이 많은 단지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조사팀을 동원해서 소방시설의 작동 유무를 조사하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는 1년에 2번 정도 자체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점검 업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소방시설이나 이런 게 제대로 정상 작동된다고 보면 됩니다. 특별히 소방관들이 간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중요한 사항이 적발되는 사람이 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종시에서 아파트에 대한 소방 점검한 거 이렇게 통계를 보면 중요한 스프링클러 설비라든지 동력 장치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유도등 이렇게 감지기 이렇게 경미한 게 이제 내연수가 지나서 제 성능을 바로 못하는 거 이런 거 위주지 근본적인 소방 시스템에 대한 우려는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자체 소방시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체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올해 요번에 그 전기차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시민들이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중에서 위험성이 많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단지를 10% 정도를 이렇게 저희가 골라서 점검을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 소방의 하부 기관이 119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119 안전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지하주차장 화재에 대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센터가 자기 관할에 있는 지하주차장 아파트에 대한 자세한 현황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야간이나 또는 화재 시 위급할 때 빨리 화재 차량에 도착해서 초기 질식수압보의 활용 또 냉각방수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초기에 화재를 잡아야지 제 경험상 지하주차장에서 일반 차량이라 하더라도 4대 이상 화재가 나서 불이 붙으면 아무리 그 뒤에 많은 소방 인력이나 장비가 동원돼도 그건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본 건
중국에서 4대까지는 해봤습니다. 불이 나서 4대까지 이렇게 타는 걸 해봤는데, 그래서 119 안전센터에서 초기에 지하주차장 자동차,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화재가 났을 때 빨리 신속하게 가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한 10%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 다 점검하면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는 다른 그 10%를 포함한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는 119 안전센터에서 가장 신속하게 접근하는 훈련을 모든 아파트,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10월까지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사실 소방에서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역대급 폭염에 의한 열사병이나 일사병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의료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119 신고 구급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 사실 진행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병원 응급실의 상황이 세종 충대병원이나 NK병원 이런 데 안 좋아지고 주위 그 대전, 청주, 천안 쪽에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도 구급 환자 이송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그만큼 시민들은 굉장히 위급한 시기에 위험에 더 노출되고 있는 게 아시다시피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한 관할 센터별 훈련, 현장 확인 훈련을 통해서 화재 시에 신속하는 게 출동하는데 훈련을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가만히 있었냐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각 센터별로 자기 관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한 출동을 돌아가면서 쭉 했었습니다. 또 이 전기차 화재 진압이라는 것이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를 요한합니다.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에서 에너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 시에 감전될 우려라든지 또 배터리 팩에 대한 구성이나 이런 거를 잘 알아야지 화재 진압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그동안 직원들에 대해서 사회 교육을 하고 216번 화재 진압과 구조대응 위주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또 순회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95명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예방대책과 그 다음에 예방대책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응대책에 대해서 대응대책은 안전센터에서 지하주차장에 신속하게 접근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응대책을 한다, 훈련을 한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러면 그 대응대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소작전 단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도착하면은 아파트에 있는 소화전이나 질식소화포를 통해서 그 화재난 전기차를 덮는 거, 즉 전기차 질식소화포 덮는 그런 실습과 훈련과 또 현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이 덮어지면 상향식 관창이라고 있습니다. 관창이라는 게 이렇게 차 하부에다 놓으면 자동차 배터리가 있는 자동차 하부에 바로 하부에서 상향으로 물이 쏘아지는 상향식 관창이 있습니다. 상향식 관창 같은 경우 우리 시 소방본부에는 각 센터별로 14개를 전부 다 보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장비들도 작년, 재작년 이렇게 보급된 거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만 해도 거의 그런 장비가 없었는데 최근 개발돼서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열폭주가 멈추고 화재가 가라앉으면 그 차를 견인하거나 또는 일정 공지에 가지고 와서 이동식 수조에다가 물을 담궈야지 그것이 화재 진압이 가장 효과적으로 되는 걸로 지금 경험상 또 매뉴얼상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에서도 전기차를 수조에다 담그는 걸 가장 우선 작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식소화포 덮개 훈련 또 그 다음에 상향식 관충을 이용한 자동차 전기자동차 하부의 직접 방수를 통한 열폭주 방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조를 설치해서 거기에다 차량을 담그는 것 이런 단계별 3단계 훈련을 각 센터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그거에 필요한 질식수와 덮개, 또 상향식 관창, 이동식 수조는 소방서와 소방센터에 다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시도의 본부보다도 세종시는 공동주택 주거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구비해서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예방대책과 대응대책에서 주요 사항을 말씀드렸고 저희가 3가지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21년도 7월 1일 날 우리 세종시 관내에서 지하주차장에 화재가 나는 거를 질식수압부를 통해서 화재를 덮는 겁니다. 저거. 그 다음에 그 질식수압 밑으로 또 차량 밑으로 수간 단창을 넣어서 열을 식히고 열폭전을 막는 그런 화재 진압 방법입니다. 이 영상에서 질식수압포는 사실 북유럽에서 개발돼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전기차뿐만 아니라 일반 차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식수압포를 덮어서 산소를 차단한 다음에 거기에 소방용수나 소화유압제를 넣어서 자동차 화재를 진압하는 게 기본 매뉴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21년도 7월달 요 실질적으로 세종시가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중 화재에 난 거에 대해서 요 영상은 바로 우리가 현장에서 찍은 건데 이것이 그 전기차 화재 진압 매뉴얼대로 된 거기 때문에 국립소방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원들 교육하는 기본 매뉴얼 영상입니다. 이게 세종시에서 실제 상황이 일어났던 화재 진압 요 영상을 교육 영상으로 편집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세종소방서 직원들은 이 매뉴얼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소화전이나 소방차에서 호스로 공급되는 물로 강한 압력을 받는 뒤 터빈을 돌려 드릴 작동시킵니다. 드릴은 전기차 하부에 있는 배터리 공간에 구멍을 뚫고 배터리 팩에 직접 물을 분사합니다. 밖에서 물을 뿌려 진화하는 방식보다 획기적으로 진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최근에 방송에도 났는데 이 하부에서 상향식을 한 관창하고 뭐가 다른 거냐면 하부에다 관창을 넣고 우리가 방수압에 의해서 수압을 쏘면은 관창이 그 프로펠러에 의해서 드릴 역할을 하면서 자동차 하부 철판을 뚫고 배터리 팩에 직접 물을 넣는 그런 드릴식 상향 관창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했고 특허가 나서 지금 보급되고 있는데 저희도 7월 6일 날 2대를 요거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6일까지 납품되게 돼 있는데 이것이 되면은 기존에 그냥 밑에서 물을 뿌리는 거나 또 위에서 뿌리는 거와의 진압 효과는 어느 정도냐 평균적으로 화재가 열폭주 현장에 의해서 인천 청라지구 화재 같은 거라든지 또는 다른 지역에서 뭐 지하에 있던 지상에 있던 전기차 화재 진압할 때는 한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 하부식 드릴관창에서 배터리 팩까지 외부 그 철판을 뚫고 직접 주술을 하게 되면 10 내지 20분에 화재를 진압하는 효과가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발된 장비가 얼마 안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특허를 내서 국제 특허를 내서 현재 있고 세종에서 세종소방본부에도 2대를 주문해 있다. 이것이 오면은 훨씬 더 화재 진압하는데 시간도 신속하게 진압도 되고 인접 차량도 연수 확대되는 것도 방지하고 있고 직원들도 굉장히 유용하리라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급되자마자 저희가 빨리 주문을 했습니다. 3번째 영상인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주차장 공간이 단지별로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직원들이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올 전반기에
전기차 화재 신속 대응을 위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안전지도 편람이라고 해서 168개 지하주차장이 있는 단지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소화전 또 전기차 충전소를 이 도면에 전부 다 그려가지고 각 섹터별로 자기 관내에 뭐 무슨 단지 아파트 관내에 있는 단지에 몇 화재가 났다 그러면 그거를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 편람을 만들어서 안전센터에 보고를 했고 119 종합상황실에도 어디에 화재가 났다면 빨리 접근하는 경로를 무전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전기차 화재 신속 대응을 위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안전 매뉴얼은 전국 시도본부에서 세종이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세종은 뭐 아파트 단지 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가능하겠지만 소방서 단위에서도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만큼 세종시 소방본부에서는 이 공동주택이 많은 만큼 그만큼 최대한 내부적인 자료 준비 또 훈련 체계 이런 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간단히 요 지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아파트에 가보면 각 동별 출입구에 그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는데 이걸 직통 계단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지하에다 주차를 주차하고 각 동별 출입구를 이렇게 일러오죠. 사실은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나면 거기에 있는 방화문은 닫혀야지 지하주차장 화재에 의한 연기와 열기가 아파트 동 계단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근데 또 무슨 계단이 있냐면 여러분들 외부에 있는 동과 관련된 직통 계단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즉 소방관이 불난 아파트 단지에 출동해서 신속하게 가려면 외부 직통 계단을 통해서 가는 게 가장 신속하고 거리도 짧습니다. 아파트 동에 있는 출입구로 가서 지하주차장으로 가려면 아파트 현관부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거기에 관창이나 라이트 라인을 가지고 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 도면에서 보듯이 법례에서 보듯이 외부 직통계단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뭐 여러 외부 직통계단 전기차 충전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도면에 보면 도량을 1단계 지하 1차장인데 여기에 보면 외부 직통계단이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1단지에 외부 직통계단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이렇게 하나 있다는 게 두 개 있는데 요거하고 요거 그러면 어느 단지에 동에서 화재 난 거를 사전에 지식이 파악되면 소방관들이 소방차를 지상에 들고 자 전국 공통입니다. 소방차는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방지 높이라든 친구 이런 거. 그래서 지상에서 소방호스를 끌고 할로 직통계단으로 가서 여기에 가장 가까이 있는 소화전이 여기는 5m 있을 때 빨갛게 소화전이다. 지하주차장 소화전으로 가거나 또는 여기에 있는 그 충전소 다음 페이지. 자, 여기 충전소가 있죠. 직통계단으로 해서 내려가면 충전소가 이렇게 40m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걸 이 도면에 표시해놨기 때문에 안전센터 사무실에 앉아서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대기 시간. 그렇게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훈련할 때 가서 그거를 직접 출동해서 현장 훈련하는 겁니다. 예방대책으로 어떤 안전시설이나 소방시설이 다 잘 돼 있어도 전기차 화재의 특성상 위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돼서 물이 쏟아진다고 해도 진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연소 확대는 방지 효과가 있어요. 스프링클러에 의해서. 그렇지만은 소방관들이 가서 하부식 관창으로 화재를 진압해야 진압되는 것이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소방관들이 초기에 가려면 이런 사전에 도면을 만들어서 보고 공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 전반기에 이거를 만들어놨고 이거를 각 센터에 보급해놓고 119 상황실에서도 화재 출동을 할 때 지하주차장 화재가 났다면 이런 정보를 무전으로 알려줘서 신속하게 갈 것. 즉 뭐냐면 백이동에는 오른쪽에 보면은 백이동 오른쪽에 보면 직통계단이 있다. 거기 찾아가라 그러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도면을 보고 가보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을 강화해는 것이 저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또 지하주차장 자동차 화재의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브리핑을 갖는 그런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소방 또는 기타 안전시설을 잘 해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드릴로 이렇게 차량 하부를 뚫어서 화재를 진압하는 관창이 되면은 아마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진압에 임할 겁니다. 이렇게 그 강조점을 말씀드리고 시민들이 좀 최근에 그 전기차 지하주차장 주차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를 좀 완화하고 불식할 수 있도록 기자 여러분들이 잘 힘있게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하실 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하시기 전에는 언론사 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도일보 이희택 기자. 예, 중도일보 이희택 기자입니다. 사실 5, 6년 사이에 그 지하주차장 화재가 가장 컸던 것은 2020년에 그 세롬동에서 그 외산 그 내연기관 차량 화재로 인해서 차량 10대가 소실되고 물바다가 됐던 기억이 가장 큰데요. 그러면 그 당시 이제 피해 규모가 한 1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됐었는데 앞으로 그럼 내연기관 차량 화재가 사실 더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훨씬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내연기관 차의 지하주차장 피해가 이런 사례가 재발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없는지 너무 전기차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부분 질문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창이 이제 신기술이 10월 초쯤에 이제 2대가 도입된다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만약에 9월 중에 화재가 다시 한번 발생한다 이랬을 때 현장과 빨리 확인이 돼서 질식 소화포로 빨리 접는다고 하면 인천 청라처럼 이렇게 급속하게 그 단지 전체로 확산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일단 그 질문을 좀 드리면서 근데 여기 보니까 질식 소화포 보유율이 그 27개 단지 16%에 좀 불과하네요. 보니까 여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질식 소화포를 세종시의 그 단지에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단지에 100%로 확충시키려는 노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좀 담겨져 있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구상하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하 주차장에서 일반 차량의 화재 진압이 충북 천안 서북부에서도 1년 반 전인가 2년 전에 해서 차량이 100대가 소실된 적이 있습니다. 전기차가 아니고 차량 그 세척용 업자가 와서 하는 그 다마스 차량에서 급격하게 그 세척제가 불이 붙어서 100여 대가 탔다는 얘기는 사실 소방관들이 접근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게 불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차량이나 전기차 화재의 요점은 뭐냐면 바로 차량들이 인접해서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들어가서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하는 게 성패가 달려있다. 또 오늘 브리핑 자료에서도 그것에 중점을 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차량에 대한 주차 불났을 때 화재 진압은 소방의 어려운 과제로 하나로서 예전부터 지하주차장 주차가 된 뒤부터 계속적으로 전술과 이런 걸 발전시키고 훈련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여 년 전에 질식소화포가 들어오게 됐고 질식소화포로 자동차 화재를 진압하는 건 기본 매뉴얼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로 두 번째가 이 대표는 그 관창이 이제 10월 초에 2대가 보유된다고 하고 이제 이게 예. 신기술로 좀 유효하다고 했는데 예. 그래서 2021년도 화재 시 충전 중인 화재에서 보셨듯이 그때는 우리가 상향식 관창이 없이 일반 관창을 차 하부에다 넣어서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그때 차 화재를 진압하고 보니까
차에 있는 그 배터리 셀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듈이 쫙 있잖아요. 그 다음에 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셀 2개가 탔는데 아까 첫 번째 영상에 보듯이 그렇게 연계가 나는 거거든요. 사실 셀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2개에서 이렇게 나고 대개 그 가스가 불화수소하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불화수소 같은 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독한 가스입니다. 즉 저희가 드릴식 상향관층이 10월 6일까지 납품되기 전에도 현재 갖고 있는 상향식 관창 가지고 빨리 도착해서 하부의 열기를 낮추면 21년도 화재 진압 시와 같이 연소 확대를 방지하고 조기에 전기차 또는 일반 차량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 관창이 없을 경우에는 질식 수화포를 빨리 덮더라도 그 지금 지하수장 전체로 확산되는 부분들은 좀 막을 수가 있는 건가요? 질식 수화포로? 지금 기본적으로 인천 청랄지구 확산은 뭐냐면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쏟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수사 중인데 저희가 파악해 보기로는 그 관리자가 어떤 조작을 통해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게 지연됐기 때문에 지연 내지는 중단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전에 기존의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쏟아지면 상당히 연소 확대는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저희도 위험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좀 저는 답변이 조금 부족한데요.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고 거기에 질식 수화포를 빨리 갖다 대면 관창이 아니더라도 지하 주차장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예, 그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질식 수화포를 듣고 그다음에 위에 스프링클러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몇십 분간 지연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화재를 진압하지는 못합니다.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팩이 다 소실될 때까지 그 시간이 한 3시간, 4시간 지하주차장에서 계속 방수를 하면서 냉각과 진압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부터. 예, 죄송합니다. 질문 드렸는데 질식 수화포 보유율이 아까 이제 16%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연말까지 조금 확대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 소방 기관에서는 필요한 질식 수화포를 다 가지고 있고 출동하기 위해서 차에다 다 적재해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파트 단지별로 질식 수화포를 구비하는 것이 유용한 수단이 된다는 것은 저희가 여러 차례 아파트 단지의 공문을 통해서 각 소방서에서 나가 있고요. 지금 16%가 구비한데도 아파트 그 수선 충당비라든지 기타 비용을 가지고 사고 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회용이 아니고 한 10대에서 소규모 초기에는 한 20대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다회용 그 질식수화포입니다. 그래서 국내산도 있고 외국산도 있는데 그 성능은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하지 않는 걸로 저희는 현장에서 다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제 내일부 김정우청. 예, 안녕하십니까. 내외일보 김주환입니다. 그 전기차 관련해서 그 화재가 그 충전 중에 그 발생하는 율이 높은지 그렇지 않으면은 충전하고 나서 주차된 상황에서 그 화재 나는 율하고 그 비율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 충전기를 꼽은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된다면 지금까지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소방 진압대가 출동을 해서 진압하는 과정을 이제 계속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최신형으로다가 뭐 천공법이다 이제 이걸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다면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밀집되어 있는 어떤 뭐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은 화재를 이렇게 확산시키지 않게끔 자동적으로 이 셔터가 내려와서 다른 데로 확산시키지 못하게 방지하는 게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충전기에 이제 물론 많은 어떤 그 예산도 필요합니다만은
열감지로 인해서 위에서 이제 질식 그 포가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소방 진압대가 올 때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전 중인 화재에서 자동차에서 화재가 많이 나냐 아니면 일반 그냥 주전하는데 2차 전지의 특성상 충방전 과정에 전기차뿐만 아니라 모든 기기에서 화재가 거의 90%가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많이 보는 킥보드라든지 이런 것을 화재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2차 전지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2차 전지를 만드는 엔솔이라든지 기타 삼성 SDI 공장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에서도 최종 단계인 충방전 에이징 공정에서 화재가 거의 100%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2차 전지가 들어가는 각종 기구에 있어서 충전할 때 충전 코드가 아파트나 주택의 출입구에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 넣어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화재 사례를 보면 거기서부터 화재가 시작돼서 앞에 현관에 불이 붙어서 탈출을 못해가지고 화재 사망사가 나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난번 킥보드 같은 거 화재사로 요새 홍보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하는데 세종소방에서 아파트 이런 데에서 개인 PM이라든지 이런 킥보드 이런 거에 대해서 충전할 때도 아파트 현관 출입구에다 하지 말고 더 떨어진 데다 해라. 대피로 차단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전기 자동차 제작 회사 또 산업자원부, 소방청 이런 데서 연구 기금을 투입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천장에서 자동으로 질식 수업과 이렇게 주차 충전 지하에서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셔터식 경계 방화벽이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현재 산자부, 국토부, 소방청에서의 연구 결과물이 아직 안 나오고 있고 사실 저희 소방관 입장에서는 그것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능과 이런 거 추가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관리 어려움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재 시에는 그것이 또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신속한 소방관들의 출동에 의해서 질식소화포를 상용하고 경계 차단 차수막 같은 거를 수동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좀 가이드라인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 아파트에 이제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지하에 있는 전기 충전소를 이제 바깥으로다가 이제 옮기는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이제 동 대표 회의에서.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문자가 왔는데 혹시 이거를 이제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 지하에 있는 거를 좀 안전지대로다가 옮기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고민해 보셨는지요? 예, 그거는 이제 지금 주택과에서 와 있는데 주택과하고 환경과에서 환경에서 전기차를 보급하고 충전 시설을 보급했기 때문에 그 답변 좀 해주시죠. 주택과에서 답변 좀 해주시죠. 과장님이요. 과장님이 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관리 팀장이 왔는데요. 저희가 서울시나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가지고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지상화를 시킨다는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도 10월까지 해서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을 해가지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강제할 사항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입대라든지 주민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보충 질문 드릴게요. 네, 저희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주체수 24. 여기 다 이거에 대해서 보충. 지금 공동주택 관리에 이제 문제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 제가 그걸 질의라고 계속 이제 손을 들었는데 안 시작해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공동주택은 상위법이 있고 그 지자체별로 이 조례를 약간 변경하면 됩니다.
그 세종시에 맞는 조례를 만드셔갖고 그것을 활성화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에다 준비를 하지 않고 지상으로 유도를 하면 되고요. 두 번째, 지금 아파트 지하에 전기차를 놓는 장소를 상중하 이렇게 지정을 해 분산을 시켜 놓는다고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요거도 자체의 지방의 조례를 바꿔서 공동주택 관리에 포함시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산을 시킨다고 하면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예, 그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유도하고 있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세종시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준칙을 만들 때 그것을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소방본부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DT뉴스 24 정두식 기자입니다. DT뉴스 강용식 기자입니다. 앞서 두 분 질문을 기자분이 주셨기 때문에 보충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소방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주택가에서 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이게 행안부의 지침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이상민 장관이 10월 달에 보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로 화재 진압, 예방, 출동 등등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서 두 분 기자분들이 질문하셨는데 지상으로 이전하는 게 정확히 경기도, 충남, 울산, 광역시급에서는 거의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주택가에 와 계시니까 이게 아까 조례 말씀도 나왔는데 지상으로 이전되면 입주자들 부담 문제, 분담금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 아까 조례 얘기까지 나왔는데 시에서 이건 답변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대체적인 대세가 지상으로 이전입니다. 지금 지하 화재 진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특히 세종시 그 아파트 특성이 최근에 지금 증거들이 많잖아요. 주차면이 확보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지상으로 이전 계획에 대해서 좀 주택가가 됐다는 본부장님께서 보충 설명을 좀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행안부 지침도 10월 달에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예, 좋으신 말씀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본부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 조례를 시도 본부별로 만들었는데 저희도 지난 전반기 시의회 때 만들어서 내년 발효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 25년도 1월 1일 발효되어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있는 전기차를 충전소를 지상으로 옮길 때 일정량의 보조금을 주는데 그게 몇백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주차장 그 전기차 충전소 비용에는 거의 상당히 미약합니다만 그런 대책은 유수하고 있다. 부산시 전기차 화재 예방 조례는 부산 소방본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건축허가 동의시에 이것이 지상 주차장으로 할 수 있으면 주장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건 이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세종시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2차 전지가 들어가 있는 기계나 기구는 전기 그 배터리 열폭주 화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설을 다 해놔도 저희 경험상 그 2차 전지가 가지고 있는 불안전성 때문에 화재는 아무리 시설을 잘 해놔도 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근본적인 물질의 불안전성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상주차장으로 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다. 그렇게 봅니다. 잠깐만요. 본부장님이 좀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화재 전문가시잖아요. 지하 주차장은 발생하고 지상하고 다른 점은 지하 주차장은 급속도로 번져요. 질식사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2차 사고 문제가 있는데 지금 내년도 정확히 말씀해 주실 게 세종시 조례를 한다는 건지 신규 아파트에 새로 짓는 아파트에 의무사항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인지 지금 불분명하시거든요. 네, 그거는 그걸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그 주택과에서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내부적으로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거는 현재 파악이 못 돼 있습니다. 주택가 답변하시죠. 저희가 현재요
화재구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저희 주택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뭔가 해가지고 해서 이번에 발표된 그 자리에 있는 보고 내용과 같이 한 거고요. 지금 그 이후에 지금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 부분까지는 아직은 저희가 검토 단계는 없고요. 그 부분은 후에 어떤 부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발표하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쪽에서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겠습니다. 투데이 충남 정규 부장님. 안녕하세요. 투데이 충남 정지우 기자입니다. 지금 화재 시에 보니까 질식 이 수압부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이 많이 됐고 아무래도 비용 면에서나 이런 활용도가 좋은 거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오늘 이 내용 중에서 이제 저희가 좀 생소한 거는 이 최신형 장비, 이 드릴형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게 아마 저희 세종시가 처음인가요? 저희가 도입하는 것이? 지금 그렇지는 않고 먼저 인지한 시도에서는 지금 구매 계약을 해놓고 보급은 제가 알기로는 시도에 보급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왜냐면 지금 화재가 만약에 지하나 이런 데서 발생했을 경우 이 전기차가 지금 무서운 게 여러 대로 많이 번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식 수압부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갖다가 동시에 화재가 났을 때 할 수 있지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대에다가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장비를 뭐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한 아파트 현장에서 사실 화재가 난다면 사실상 결국에는 질식 수압부로다가 또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아마 이 장비 역시 가격이 아마 고가일 것 같고요. 그래서도 물론 그 실험에서는 한 차를 갖다가 놓고서 뭐 20분 내에 그걸 껐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좀 더 그 검증이 좀 잘 돼서 네, 제품 구입이나 이런 데 아마 많이 들어갈 것 같고 해서도요. 그걸 좀 많이 검증하셨나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정도로 많이 효과가 좋다고 하면 아마 정부에서도 각 시도에다가 다 이렇게 보급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들어서 좀 어쨌든 저희가 지금 빨리 사고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검증 부분, 뭐 비용 면에서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런 거를 좀 한번 더 살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상향식 드릴 관창은 최근에 나온 그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인데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규격 승인이 났고 특허가 나서 발주가 되고 보급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실험 화면에서도 보셨고 저희가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봤을 때 상당히 가능한 그 기존의 화재 진압 방법은 배터리 팩을 싸고 있는 자동차 철판을 뚫을 수가 없거든요. 물을 쏴도 거기에 그냥 냉각만 되는 거지 그게 팩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 근본적으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진압 효과에서도 몇십 회의 시간으로 단축되는 거 효과도 있다 이렇게 검증되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반드시 보급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보통은 4시간 정도 걸리는 것을 1, 20분에 하면은 그 많은 물의 절약, 수방 인력의 절약 또 주민들이 그 불안해서 또 빨리 해소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좋은 장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략 비용은 얼마 정도 하나요? 그 2천만 원 이하로 현재 저희가 발주해 놨습니다. 한 대당. 그러니까 그것이 기계 역학이나 수리 역학적으로 그게 큰 고도의 장비는 아닙니다. 그런 것을 거기에 응용했을 뿐이지 기존에. 그래서 뭐 소방관 입장에서 보면 뭐 다른 데도 그런 거 응용할 수 있는데 이 양반이 빨리 이 개발업체에서 빨리 신속하게 했다 이런 생각이고 또 특별하게 뭐 동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물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관장을 쏘는데 그 수압으로서 그 안에서 임펠러가 돌아가면서 드릴이 돌아가면서 차 철판을 뚫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실용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브리핑을 시작한 지 거의 1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이제 한두 분 질문 마저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은주
세종파람이 박은주 국장님. 네, 세종파람의 박은주입니다. 빨리 질문 드릴게요. 가장 궁금한 거는요.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지상주차장으로 뭐 옮긴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세종시에는 지상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단지죠. 도심 내에는. 그게 문제고요. 공원화가 돼 있습니다. 아파트가. 그럼 여기서 화재가 나면은요. 다 나무들이에요. 더 엄청날 수 있다는 사실이 지금 거론되지 않고 있어서 주택가나 저는 교통과에 지금 당장 질문을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세종시 아파트의 구조상 특성에 맞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우리 더 전문가고 잘 아실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달라는 거예요. 기자들이 궁금하지 않게. 그 부분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이어서 넘어갑니다. 질소화포 아주 좋은 거잖아요. 관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서서 브리핑 하실 때 아주 활용하면 좋은데 문제점이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하셨어요. 빨리 이걸 덮어서 소방관이 올 때까지 지연시킬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건데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이걸 누군가가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뭐 경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부탁할 수는 없고 근데 아파트 단지에는 소방 담당관이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 인력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질식수화포를 아파트에 배치하면서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는 건 아니고요. 질식수화포 활용 요령을 저희가 있는 아파트 출동할 때는 가서 동시에 훈련과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주의사항을 덧붙입니다. 화재가 강할 때는 대피를 먼저 해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전에 응급처치로 하는 건데 그 응급처치를 할 사람을 누구로 할 거냐는 거죠. 그건 이제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관리 종사자들이 뭐 경비를 포함한 종사자들이 다 해야 됩니다. 훈련을 시켜서? 예, 그 사람들이. 네, 마지막 지금 먼저 손드신 이세종경제 권호주 국장님 질문 받고 경충일보 김지영 국장님 마저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세종경제 권호주입니다. 지금 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아파트 관리 규약이라든지 지자체 조례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 상황은 지자체는 아파트 규약을 고치는 것보다는 국가와 자동차 회사의 문제 같아요. 뭐 지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는 국가 정책과 자동차 회사가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보니까 오늘 지도를 이렇게 열심히 만드셨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요. 사실은 이걸 보고 찾아간다는 것도 힘들어 보이고 이걸 보고도 연습하고 이걸 머릿속에 외운다는 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지자체하고 또 좀 지원을 받는다든지 공동 개발해서 뭐 QR코드를 찍어서 뭐 자동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앱을 좀 개발해서 돈을 들여서 그런 방향을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지 하고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전기차에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여러 기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발생 시기부터 이제 완전히 전도될 때 아니면 불이 뭐 국도에 오를 때까지 일반인이 접근 못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 사례들을 하고 이렇게 좀 그 시간대하고 정확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해서 최성기로 가는 건 한 4 내지 5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근데 그 화면이나 방송에서 보셨다시피 전기차에서 배터리 셀 또는 모듈이나 이런 것이 더 확장돼서 팩으로 입할 때 특히 셀에서 처음에 화재가 붙을 때는 그 불화수소 가스가 팍팍 나오고 하면서 열폭주 현상이 나옵니다. 21년도 화재 시에도 그냥 연기가 모글모글 난 게 아니고 그 열폭주 현상이 배터리 셀 2개가 타면서 가스가 분출되면서 화재가 팍팍 번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거기서 당시 셀이 2개 타서 마찬가지인데 그만큼 신속하게 접근하는 게 핵심인 거고 그것이 얼만큼 걸려서 화재를 전체 차량으로 번지나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5분 이후에 도착하면은 실질적으로 화재 진압하는데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짧은 그렇죠. 짧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냐면
작동되냐 불이 나서 관리사무소에서 알기까지는 스프링클러가 또 터져야 되는 거고 불이 나서 터지는 거고 그 관리사무소나 소방관들이 도착할 때는 스프링클러가 터져 있고 그 상태에서 질식수화포를 덮으면서 화재 진압을 동시에 진행하는 거죠. 그렇죠. 일반인 접근하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반 차량도 그렇고 전기차는 뭐 여러 대가 한 번에 두세 대 확 타는 경우는 없고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차량이 불이 붙어 나가는데 전기차를 포함한 좌우차 한 대씩에서 세 대 정도가 동시에 타면 거기에 투입된 소방관이나 인력들이 진압하기 어렵다. 제 경험상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최소화해야 된다. 이게 저희 소방 작전의 핵심입니다. 지하차나 이런 실거의 해결은 좀 불가능해 보이고 촉발적인 대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면서 우리나라가 또 2차 전지에 대한 그 세계적인 기술과 수출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자금 같은 걸로 이런 안전 대책에 어떤 정책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금이라든지 정책 자금이 돼서 안전 대책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데 좀 뭐 미미하다 이렇게 봅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지상주차장으로 옮기는데 또 새로 나오는 추가된 안전시설을 하는데 이런데 좀 돈이 투자돼야지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충일보 김지용 기자님. 예, 경충일보 김지용 기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배터리 팩에 구멍을 내서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는 최신형 장비 2대를 발주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전기자동차가 화재가 발생 시에 2대 갖고 세종시 관내를 커버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그거는 점차 저희가 발주를 해서 적절한 수량을 분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상향식 관창은 각 센터에 하나씩 보급해서 14개인가 16개인가 14개 보급돼 있는데 그거는 센터하고 지역대 면에 있는 지역대까지 보았는데 가능한 한 그 숫자를 앞으로 확보하겠습니다. 현재로서 뭐 여러 가지 사정상 2대밖에 못했는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2대 더 보급해서 상향식 관창과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주차장, 지상주차장이나 운행 중인 그 전기차에서도 화재난 사례가 계속 여기 나이고 있기 때문에 화재 진압하는데 시간을 단축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상으로는 최선의 방법은 빨리 채택해서 저희가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지금 이제 브리핑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고 주제가 주제인 만큼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질의가 많으셨습니다. 원래 공식적인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또 뭐 세부적으로 조금 이제 여기 소방본부에서 각 부서에서 나와 계시니까 질문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백브리핑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공식적인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부부장님 마지막 한 말씀만 해주시고 종료하겠습니다. 세종시에 있어서 그동안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일반 자동차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도 소방본부 못지않게 세종 소방에서는 훈련과 장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민은 안심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께 기자 여러분들이 잘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